맞네요. 그 근무 시간을 줄이면 전기를 끄겠군요. 전기도 끄고 에너지가 줄어들고 우리가 차량을 덜 타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소음이 줄어들면서 이제 기후 위기를 개선한 효과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이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정말 네네. 그렇구나. 음. 너무 좋은 찬성 근거 한 줄을 추가해 봅니다. 오히려 주사일지 우리도 학교 4일밖에 안 나가 이걸로 바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4일 근무하고 우리도 4일만 학교 나가면 너무 좋겠다고 대부분이 그냥 찬성을 던져가지고 아, 아이들도 학교가 가기 싫고 저희들 부모님이 4.5일치 하신다고 하면 너네 가정이나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너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여기 답변이 갈립니다.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오래 집에 계시면은, 잔소리가 많아지고, 시키는 게 많아지고, 할 게 많아질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해라는 그림체 보면은 이제 직장 마음의 그 애잔한 마음과 아이의 그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이고 좀만 일찍 와서 혹은 하루라도 더 쉬면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얼마나 소중할까. 뭐 요즘 논의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주 4일제, 4.5일제, 현실적으로 4.5일제를 새 정부가 조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실제 경진쌤 댁도 그 직장을 다니시는지는 않잖아요. 사실 저도 남편도 다 회사 생활을 할 때에는 가정의 날 이런 거 있는 달에는 사실 한 달에 한 번이기는 했지만 금요일 날 4시 퇴근하는 그 하루도 너무너무 기다렸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 회사 생활 시작했을 때에는 격주 토요일도 출근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2000년대 후반에는.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와 좋겠다. 그냥 직장인이었으면 마냥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사실 자영업자들에게는 조금 모든 직종에 적용되지는 않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 경진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4.5일제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뭐 꿈의 제도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고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조금 서로 상황이 다르기도 해서 그죠? 조금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이제 4일제가 많이 실험이 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생, 초등학생, 고학년들하고도 이 토론을 진행을 해요. 사실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4일제, 4.5일제 얘기가 사실은 예전부터 좀 나오는 얘기들이었었고 또 해외 사례도 많기도 했고 또 제가 지금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주 6일제로 돌아간다 뭐 이런 뉴스도 있어서 예, 어, 4일제 시대에 6일제로 돌아간다고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재밌게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이죠. 4.5일제가 조금 이제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뭐 협의체로 세워졌다고 하고 좀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주 52시간 근무 시간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거를 4.5일제, 그러니까 반나절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근로시간 자체를 48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배경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는 나라, 그러니까 OECD 38개국 중에서 정말 정말 많이 일하는 나라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6위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가장 많이 한 나라 순서를 보자면 6위라고 하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을 많이 한다고 알려진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해요, 일을. 그래서 항상 한국 사람들이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문제가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줄인 거더라고요,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건 이미 뭐 거의 2000시간 가까이 육박했는데, 이게 2023년도에 1872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는 100시간 이상이나 오래 일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근로시간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노동 생산성 문제예요. 네, 이 노동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 너무 오래 일한 나라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이제 4.5일제나 근로시간 줄이는 게 필요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경영계나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래 일하는데 생산성이 나오질 않아. 그런데 여기서 근무 시간까지 더 줄인다고 하면 기업 경쟁력은 어떻게 할 거야? 나아가 뭐 국가 생산성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5일제가 실행된 지가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사실 4.5일제, 4일제를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안착이 될까에 대한 여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4.5일제 혹은 4일제 혹은 뭐 격일로 금요일 쉬는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미 그 회사들은 뭔가 시험을 하면서 효과를 측정하면서 더 나아갈지 말지를 자체적으로 또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직군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를 것 같아요. 저만 떠올려 봐도 과거에 월별 마감에 맞춰서 교재를 제작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휴일이 마냥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샌드위치 휴가가 끼고 빨간 날이 쫙 늘어있으면 되게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어떻게 매달 똑같이 쪼개져서 만들어야 되는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것들을 그거를 해야 되냐, 안 그러면 야근으로 그거를 때워야 되는 이런 고민들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 반일을 쉬거나 하루를 온전히 쉬기 위해서 나머지 날짜가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참 어떤 경우에는 그게 또 반갑지만 않은 상황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일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실험이 되고 있고요. 이제 비정부 단체 포데이 위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에 주사일제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기업 41개 기업 대상을 6개월간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주 전반적으로 기업 입장이나 근로자 입장에서 모두 다 전반적으로 만족한 수치가 나왔다고 하고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5일제로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이슬란드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기업 중심으로 4일제 실험을 좀 하고 있고 성과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계점들이 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6개월만 조사한 결과를 우리가 그거를 객관화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그 노동 형태 분야에 따라서 이 성과 측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4일제 실험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좀 차이가 일반 직장 제조업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뭐 일본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직원 대비 뭐 4일제 참가한 직원 너무너무 적은 수치여서 이걸 또 뭔가 통계화해서 효과 측정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이런 한계점들 분명히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4.5일제, 4일제 근무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은 뭐 그냥 월화수목금은 학교 가고 일하는 날, 뭐 토, 일은 쉬는 날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 부모님의 상황으로 치환을 해서 엄마 아빠가 올 때 금요일까지 회사 가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뭐 하루 더 쉰다면 혹은 뭐 금요일 오후 쉰다면 이런 얘기들을 해서 우리 가족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근로자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 고학년이나 중학생이라고 하면 뭐 생산성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을 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날짜가 줄어들면, 근로 날짜가 줄어들면 생산성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도 뭐 사실은 고용의 형태나 직업 형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해봐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국가가 4.5일제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모든 직종과 모든 직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그 선택적으로 각 기업이나 어떤 직종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우리가 철학적인 문제로 간다면 뭐 결국에 뭐 시간과 돈 중에 선택해야 된다. 예를 들어 4일째, 4.5일째 하는데 급여가 줄어든다라고 그 이제 가정을 해보면 사업자들은 그런 쪽을 오히려 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자리를 나눈다는 목적으로
좀 더 크게 그 주사일제를 그냥 워라밸이라든지 노동자의 삶의 권리를 높여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를 로봇이 생산성을 좀 더 높여주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급여를 적게 받고 소위 유연근무제 하듯이 적게 받고 조금 일한다라는 것에 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었거든요. 네. 받는 근데 사람은 당연히 똑같이 받고 싶겠지만요. 근데 그 부분도요,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급여가 달라진다면 4.5일째 안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 음, 있지만, 제가 또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은, 나 급여가 깎이더라도 4.5일째 할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개인의 차가 너무 좀 심한 문제여서, 과연 이게 급여를 그대로 하느냐, 반납하느냐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말 각 근로 형태나 직장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좀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경제쌤 말씀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실 급여를 깎고 싶긴 하겠죠. 왜냐면은 그로 인한 빈자리, 일자리 빈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또 다른 이제 충원이나 인력 고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 기업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4.5일제를 전반 실행한다라고 하면 기업은 당연히 그럼 급여를 줄이고 우리는 그 시간만큼 다른 인력을 충원할게라고 아마 주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그걸 토론 주제로 넘어가면 그럼 과연 우리가 시간과 돈 중에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내가 돈을 덜 받더라도 시간이 많고 나의 생활을 챙기고 이런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일하고 돈을 더 받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선택해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는 4.5의 추진에 좀 찬성하는 편이기는 해요. 음, 제가 이 근로시간을 논할 때마다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을 한 권 얘기하게 되는데, 가짜 노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가짜 노동. 이제 그 책의 요지가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시대가 변화했고, 예전에 우리가 정말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곧 생산성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잖아요. 8시간 일하면 그만큼 제조물이 나오고, 10시간 일하면 더 나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실험의 결과,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뭐 8시간 일한다고 할 때, 8시간은 온전히 몰입해서 풀로 일하냐는 거죠. 이런 로스타임들을 생각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8시간 근무, 9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서 가짜로 노동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주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히 우리가 이 노동 시간, 근로 시간에 대한 걸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주장의 책이었었는데, 저는 약간 그 책을 읽으면서 뭐 직종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종들은 대부분 뭐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이나 디지털화의 어떤 영향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회 변화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그래, 우리가 이 산업혁명 시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간만큼 일하고 똑같은 생활을 만들어내는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경제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리 모두는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서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사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기업 방식에 따라서 그거는 어떤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연근무제 완전히 찬성하고요. 그리고 4.5일째 시간이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길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역시도 선택을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가능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잘 줄어들지 않고 늘리는 것은 너무 쉽게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근로시간을 조금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인 이런 시도들에는 큰 줄기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줄여주면 그 얘기에 좋겠어요. 정말 전적으로 공감해요. 막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직종이, 모든 직업이 다 4.5일째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데, 이 국가의 정책의 흐름의 방향, 지향점이 근로시간을 좀 줄이자, 개인의 삶이나 건강을 좀 보장해주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렇지 못한 직종의 사람들도 받는 혜택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뭐 제도화해서 뭐 좀 더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영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좀 불합리하게 시키던 일들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음. 꼭 경리쌤 말씀처럼 선택권이 주어질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도 너무너무 공감하는 바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좀 사실 걱정되는 지점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모든 사회 제도를 얘기할 때 사실은 필리핀 브리프와 가장 직결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근로자는 지금 주 5일도 못하는 사람이 부직일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또는 우리가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떤 공공 서비스 같은 걸 위해서. 근데 그랬을 때 과연 4일 혹은 4.5일을 일하는 사람과 여전히 뭐 6일을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 어떤 괴리나 갈등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당장 저나 남편만 하더라도 저는 선택적으로 아이들 뭐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거니까 약 주사일제를 이미 하고 있어서 음, 다른 사람도 이러면 좋아. 적게 벌러도 적게 쓰면서 만족하면 살 수 있지라는 입장이지만 남편은 거의 주 6일을 근무를 하거든요. 자영업을 하면서. 근데 도저히 줄일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마냥 부럽겠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 드는 거 정말 사실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많은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응, 그리고 지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제도 사실은 근로기준법 혜택,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주 5일제가 사실은 꿈의 제도일 텐데, 이 상황에 4.5일제까지 추진이 된다는 거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내가 뭐 쉰다고 해서 남도 쉬면 안 돼. 이런 입장은 사실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딱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내가 못 받는다고 남도 못 받게 반대하는 게 그게 맞나? 네, 그쵸. 네, 그런 거고, 이제 각 기업의 형편에 맞게, 그쵸. 지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제 큰 줄기는 좀 근로를 줄이면서, 좀,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죠? 너무 진짜 지나친 근무 시간이, 하긴 예전 생각하면, 이제 그나마 정말 많이 좋아진 거긴 해요. 지금 상황이. 정말 예전은 어땠나?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주 6일째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많이 쉬게 되면서 세상이 사회가 좋아지는 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근무 형식은 우리가 반드시 4.5일, 4일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좀 줄여가는 형태의 일과 그런 라이프 밸런스를 맞추는 상황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사실 대한민국도 거의 선진국형으로 들어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물론 4.5일이니 뭐 4일이 글로벌 스탠다드야. 그건 지켜야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회의 제도나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서 조금씩 한 발씩 좀 앞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확장하면서 확장 논의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주 4일제를 논의할 때 혹은 4.5일제를 논의할 때 보통 우리가 근로 시간을 줄이는 문제, 뭐 개인과 개인의 뭐 근로와 삶의 어떤 밸런스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어요. 진짜 논쟁적으로.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을 보면 단순히 주 4일제의 목표가 근로 시간을 감축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약간 이 문제가 좀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예를 들어 프랑스 리옹시 같은 경우는 성평등한 일터와 뭐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 4일제 시험을 해왔다고 하고 그 영국 디스트릭트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 서비스 개선을 하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입했다라고 하고요. 이 스페인 발렌시아가 되게 재밌어요. 기후 위기가 4일제에 추가가 됐습니다. 기후 위기 네, 요 문구에 저도 지금 눈길이 가가지고, 맞네요. 그 근무 시간을 줄이면 전기를 끄겠군요. 전기도 끄고 에너지가 줄어들고 우리가 차량을 덜 타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소음이 줄어들면서 이제 기후 위기를 개선한 효과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이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정말 네네. 그렇구나. 너무 좋은 찬성 근거 한 줄을 추가해 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직원 폭력의 위험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번아웃이 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그게 모두 다 감정의 정서적인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뭐 공공 서비스라고 치면 정말로 내가 스트레스 덜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업무 환경 개선과 함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좀 해보긴 했었고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토론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가 생각했을 때 또 다른 45%를 물어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선뜻 생각을 못하긴 하지만, 이제 힌트를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출산율 증가까지 갔습니다. 출산율 증가. 음, 시간이 늘어나요. 가능할 수 엄마 아빠 함께하는 있겠어요. 시간이 많아져요.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져요. 육아가 즐거워져요. 뭐, 그래서 뭐,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증가해요. 까지 갔어요. 저는 근데 너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단순히 시간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변화, 혹은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이런 것들도 아이들 생각하는, 일하는 시간이 줄었을 때 어떤 다른 사회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까지 조금 던져보는 기회로 삼아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주사일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오, 얘네들이 사실 잘 몰라서 오히려 더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사일지 우리도 학교 4일밖에 안 나가 이걸로 바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4일 근무하고 우리도 4일만 학교 나가면 너무 좋겠다고 대부분이 그냥 찬성을 던져가지고 아, 아이들도 학교가 가기 싫고 너무 재밌는 네. 게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과제 제시 때, 과제가 아니라 글쓰기 때 제시 드릴 주제이긴 했는데, 저도 이런 주제 얘기를 하면 애들이 반드시 학교 얘기가 나와요. 그럼 학교도 어, 4일만 가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반드시, 이거는 초등 저학년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학생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학교도 4일만 가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그때 또 다른 논제를 제시하죠. 그래, 학교가 4일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물론 지금 주 4일제 4.5일제 해당되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 선생님도 근로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까지 연결돼서 만약에 4일만 학교 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서 사실은 추가 논의를 하기도 해요. 네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대신 전제는 있죠. 너희가 공부할 양은 줄어들지 않아. 똑같아. 근데 4일만 학교에 가는 거야. 내가 하면은 처음 애들이 막 와 했다가 아니에요. 학교 오래 있고 싶지 않아요. 라는 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학원을 더 오래 가야 되네요. 싫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그 찬반에 대한 근거를 생각해보는 과정이 어른들이 일의 양을 그대로 두고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도, 그러면은 학교 수업 시간 늘어나겠네? 그거는 괜찮은데, 어, 금토일을 쉬면은 우리 집 같으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럼 주말에 학원을 더 많이 가지는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남는 시간의 생산성에 대한 고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맞아요. 재미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재밌는 답변이 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보통 처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앞서 질문에 있기도 했지만, 이제 너희들 부모님이 4.5일치 하신다고 하면 너네 가정이나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너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여기 답변이 갈립니다.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오래 집에 계시면은, 잔소리가 많아지고, 시키는 게 많아지고, 할 게 많아질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잠시만요. 저기 직원 폭력 위험에 감소 있었는데 가정에서의 불화의 증가가 오히려 우려점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가정불화가 사실 감소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정을 음, 하면은 혹시 늘어나는 집이 생기지도 않을까? 이제 우스갯소리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 학생 논의는 우리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일명 한국은 카톡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요거의 도입이 필요할까의 문제예요. 사실 언뜻 보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싶기도 하지만 실제 근로 시간이 단축되고 쉬는 시간이 많아진다, 쉬는 날이 많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업무 지시가 내려오거나 마치 회사는 떠났는데 금요일 저녁 때 일이 주어진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근로자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 4일제 네트워크라는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조직에서는 4일제 도입과 함께 반드시 퇴근 후 연락받지 않을 권리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직장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미 무려 80% 넘는 높은 수치가 이게 카톡금지법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유럽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벌금을 물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이제 물론 그것도 한계치가 있기는 해요. 회사가 아주 비상 상황이거나, 즉 이 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예외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부 국가들은 이제 퇴근하고 연락하지 마! 이런 것들을 이미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실제 우리나라가 카톡 금지법 도입에는 이게 굉장히 얘기 많이 나왔고, 저는 당연히 카톡을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고 근무 시간 외에는요, 연락하지 않는 게 이미 제 주변은 그래도 매너로 이미 굳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 분들은 보시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는 고통받는 분들이 제 시야 밖에 굉장히 많다는 뜻일 것 같기 때문에, 어, 역시 금지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가 좀 꾸준히 제의가 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법의 도입까지 뭐 일부 도입한 나라가 있기도 하고 우리도 이런 법의 도입을 논의한다 자체가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 그냥 각자 기업 전체적으로 아까 경제쌤이 예의란 표현을 썼지만 보통은 서로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무 시간 이외에는 뭐 연락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관련된 일을 하거나 업무 지시하거나 이런 일을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각자 각 기업별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 발의가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저는 한편 그 생각도 해요. 이런 법이 당연히 필요한데 항상 우리는 뭔가 법이 생기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예외 상황 같은 경우 회사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음, 하더라도 이 상황이 또 받아들여지는 누군가에게는 이거는 제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 해당돼요라고 주장을 한다면 또 쉽지 않은 네.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게요. 이거는 또 예의나 도덕에 그냥 묶어두어야 될 부분을 규제까지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 직장의 규모라던가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매너로서 지켜지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토론 정리 글쓰기를 제안해 드릴 텐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우리가 학교 얘기했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글쓰기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으로 가서 학교가 주사일 학교로 간다면 어떠할지 의견글을 쓰는 걸 많이 제시해 주는데, 왜냐하면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근로나 근무에 대한 개념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해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어떤 입장인지, 기업자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그냥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학교로 가면 정말 본인들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오늘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4.5일제 뭐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서서 학교라는 상황으로 좀 바꾸어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상황에 대해 글을 써보는 곳으로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책 추천을 고민하시면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사실 문학책 같은 경우에는 주사일제 근무 관련된 그런 배경이 딱 떠오르는 거는 없었고요. 그래도 하나 좀 생각해봤던 거는, 여기 풀빛 출판사에서 나온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시리즈들이 있어요. 폭력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책 중에서 함께 생각하자 노동. 우리 모두가 노동자가 된다고? 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시간이 좀 조금 지난 책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노동의 역사라든지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한다는 것, 그런 기본적인 맥락들을 좀 잘 짚어주고 있는 책이라서 5, 6학년 정도 초등 고학년 수준에서 읽기에 되게 괜찮았던 책으로 기억을 해요. 그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은 이렇게 노동의 개념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도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뭐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책만 생각해 보더라도 아동 노동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긴 노동 시간이 산업혁명 시대는 당연했던 것인데 이게 현재까지 이르렀고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현재보다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이야기까지 넘어가면서 주사일제 토론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꼭 막
주 4일제 근무 이런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유명한 책이고 많이 어머님들이 읽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해라는 그림체 보면은 이제 직장 마음의 그 애잔한 마음과 아이의 그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이고 좀만 일찍 와서 혹은 하루라도 더 쉬면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얼마나 소중할까 그런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될 것 같아서 어린 음. 친구들이랑도 같이 노동과 근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저도 이 책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책 같이 많이 읽었거든요. 음, 저희 아이도 맨날, 엄마 회사 가지 마, 라고 한번까지 따라 나오는 아이였었기 때문에, 각자의 강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가 만나는 거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마의 일 혹은 아빠의 일에 대해서 좀 이해시키는 책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음, 이게 전 정서적으로도 아이가 엄마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아, 엄마의 생각을 하고 연결돼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근로나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떤 일하는 엄마 혹은 일하는 아빠, 그렇죠. 일하는 엄마 아빠를 아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세상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책으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